예, 안녕하세요. 예, 희소 샘플러스의 그 영양을 담당하고 있는 이연주입니다. 예, 우리 하반기, 그 선생님들 지금 하반기 지금 준비하시느라고 지금 많이 고민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지금 또 잘 하고 계시면 나는 이 정도로 하면 되겠다. 좀 자신감에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자, 저는 우리가 이제 상반기에 우리가 전 과목을 한번 이해 중심 개념 정리로 한번 수업을 했다면, 우리가 하반기에는 우리가 본격적으로 11월 여러분들 그 선생님들의 어떤 시험을 앞두고 우리가 지금은 진짜 그 시험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상반기에는 전반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정립하는 단계였다면, 하반기에는 우리가 이제 좀 쳐낼 건 쳐내고 정리할 건 정리해서 집중하고 전력을 세우는 기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우리가 앞으로 지금 쉬는 시간 동안에 우리가 하반기 수업이 들어가기 전에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시간이 있는데요. 그때 선생님들이 어떤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을지, 그 다음에 저희 지금 희소 샘플러스에서 저희 교수님들의 수업을 듣지 않으신 분들도 지금 어떤 준비를 아마 거의 많은 분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2023년도 지금 상반기 한 5개월, 6개월을 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앞두고 우리가 6개월 정도 남아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어떤 분들은 좀 불안해 하실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지금 그냥 그 본인의 페이스대로 진행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상반기에 준비한 부분들을 지금 어떻게 정리를 하고 하반기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저 나름대로 조금 아주 간단하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씀을 좀 몇 가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요 그림은요, 제가 네이버에서 한번 그 뇌의 어떤 퍼즐 모양을 한번 좀 가지고 오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이미지 창에 요 그림이 딱 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물론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 퍼즐 조각이 더 아주 작고 더 다양한 모양으로 있었으면 좋겠지만, 어찌됐든 제가 좀 전달하고 싶은 그 내용이 이 퍼즐 조각이랑 좀 많이 맞아서 제가 이 그림을 좀 따왔습니다. 네이버에서 검색을 한 거고요. 자, 지금 제목을 제가 여러분들의 싱크탱크는 어떤 상태입니까? 라고 좀 제목을 적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타이틀을 잡은 이유는 선생님들의 지금 머릿속에는 상반기에 우리가 4개월 동안 저희랑 같이 했는데 전 과목을 다 같이 한번 봤잖아요. 지금 어떤 분들은 이 퍼즐 조각이 완벽하게 맞춰져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어떤 분들은, 예를 들어서 이것을 저희가 이제 과목별로 나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한 과목, 이쪽 그 우측인가요? 예, 이쪽 뒤통수에 있는 그 부분에 저장되어 있는 부분은 완벽하지만, 이 앞통수에 있는 저장되어 있는 부분은 좀 부족하다, 미흡하다, 좀 불안하다, 이렇게 군데군데 그 선생님들의 퍼즐 조각이 완벽하신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좀 일부 누락된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전략을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6, 7, 8, 9, 10 월까지 우리가 이제 5개월 남았거든요. 이 5개월 동안 선생님들이 교육학을 포함한 전체 과목이 19과목인가요?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배운 것들을 좀 전략을 세워서 한번 준비를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1차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 매일 아침 거울을 보시죠. 거울을 보시고 나의 표정이, 아니면 나의 어떤 얼굴에 상처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시잖아요. 그런 단계도 지금 선생님들이 좀 필요한 단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선적으로 강의를 들을 때는 다 이해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막상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면 내가 이거 미처 몰랐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니까 내가 좀 다르게 생각이 되네, 잘 모르겠네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우리는 알고 있는 지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들이 11월 달에 시험장에서 여러분 선생님들의 능력을 최대한 많이 발휘를 해야 되죠. 그래서 운동선수가 경기장에서 최대의 능력을 발휘를 해서 최대의 성과를 내듯이, 지금 선생님들도 우리가 11월 달 시험장에서 선생님들의 실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게끔 지금 준비를 해야 되는 단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려면 내가 알고 있는 것에서 만족하지 않고, 출제자가 어떤 의도로 문제를 냈는지, 그 다음에 출제자가 원하는 답은 무엇인지,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 과목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내가 좀 모르는 것, 그 다음에 알고 있기는 하지만 약간 미흡한 것,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해보시는 단계가 지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한번 퍼즐을 보여드리면서 선생님들 스스로 나의 퍼즐은 지금 완벽한가? 예, 나의 퍼즐은 지금 어느 부분이 누락되어 있지? 나의 퍼즐을 어떻게 채우면 좋지? 이런 식으로 한번 거울을 보듯이 한번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퍼즐을, 우리의 목표는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 선생님들의 뇌의 퍼즐을 꽉 채워서 이 뇌에서 그 꽉 채워진 퍼즐이 시험장에서 최대의 성과를 내도록 하는 것이 목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상반기에서 우리가 학습을 한 내용은 주로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 수업 시간에는 뭐 기출 문제도 보여드리고, 그리고 뭐 저희가 했던 예상 문제는 아니지만 선생님들이 학습했던 부분들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형성평가나 빌드업 테스트로 그때그때 수업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문제도 보여드렸는데요. 그 부분들을 선생님들이 지금 우리 희소 샘플러스의 하반기 수업이 6월 7일부터 시작이 되니까 그 사이에 한 열흘에서 한 일주일 정도 사이 동안에 그동안 제공됐던 문제들을 한번 다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이 충분한지 이런 것들을 마치 거울을 보듯이 선생님들의 상태를 지금 한번 거울을 비춰서 보는 그 단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일단은 우리는 시험을 봐야 됩니다. 시험에서 고득점을 얻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는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아무리 훌륭한 선수라고 하더라도 연습이 부족한가?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좀 예를 들어볼게요. 굉장히 신체적인 피지컬의 어떤 상태는 좋아요. 근육도 있고 근육도 많고 그 다음에 폐활량도 아주 좋아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만약에 축구 선수라 그러면 축구 골대에서 골을 집어넣는 스킬을 배워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농구 선수라 그러면 골대 앞에서 고득점을 얻는 것이 목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 선생님들의 뇌에 또는 선생님들의 근육에 지금 충분하게 지식이 들어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이것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으로 뽑아서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역시나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문제를 보고 확인하고 이 단계가 필요한데 이것이 저희 희소 샘플러스에서 6월 달에 시작하는 그 기출 분석, 그 문제풀이 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과정을 거치면 선생님들이 이제 다양한 문제를 보시고 그러면 나 이건 몰랐던 부분인데 내가 이거는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보완을 하면 앞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퍼즐 조각이 완벽하게 맞춰지는 그 순간을 선생님들이 좀 느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저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라고 해서 제가 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선생님 지금 이 시간에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선생님들께서 지금 이 시간에 가장 좀 필요로 하는 단계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우선적으로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 그 다음에 알기는 알지만 어설프게 아는 것. 그랬을 때 알고 있었다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답안에 쓰려고 하니까 생각이 가물가물하던 것, 이런 것도 당연히 많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한 4개월 동안 수업을 했잖아요. 그것도 전 과목을 수업을 했습니다. 당연히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빨리빨리 캐치를 하셔야지만 나의 퍼즐 조각이 비어있는 곳을 찾는 거거든요. 그 비어있는 퍼즐 조각을 맞춰야지만 선생님들이 완벽한 퍼즐 조각을 완성하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런 비어있는 퍼즐 조각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 그것은 1차적으로 저희 그 희소 샘플러스 교수님들이 낸 형성평가하고 빌드업 문제를 한번 먼저 풀어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것은 우리가 수업하는 동안에 저희 교수님들께서 이런 부분들은 중요하다라고 생각했고, 그 다음에 기출 문제에 많이 나왔던 부분들, 그래서 그것과 유사한 문제 유형으로 출제한 문제이기 때문에요.
기출문제 들어가기 전에 1차적으로 우리가 수업한 내용들을 다시 확인하기에는 형성평가하고 빌더 문제가 좋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먼저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형성평가 답안은 카페에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빌더 문제도 카페에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답안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왜 답안지를 제공하지 않는지 아세요? 예. 혹시 아시나요? 제가 이거를 수업 시간에는 선생님들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전에 제가 이제 나이가 많다 보니까 예전에 어디 그 미지의 길을 찾아갈 때는 지도를 보고 열심히 연구합니다. 예, 지도를 보고 여기에서는 뭐 우회전을 하고 저기에서는 좌회전을 하고 해서 열심히 그 목적지에 도착을 하거든요. 그럴 때는 지도를 보고 아니면 내 머릿속에 집어넣고 아니면 요약 지도를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그 길을 찾아갑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 길을 찾아갈 때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머릿속에 그렇게 고민한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내비게이션이라는 너무나 좋은 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을 할 때 지도를 보기는커녕 어디를 갈지 고민을 하기는커녕 그냥 내비게이션만 찍고 가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엔 또 내비게이션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너무나 편리하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에 의존합니다. 그러나 선생님들에게는 내비게이션이 없습니다. 예, 시험장 안에서는 선생님들 스스로 그 길을 찾아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이 많이 고민하고 그 길을 찾아가는 그 흔적을 선생님들의 머릿속에다가 남기는 과정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시간이 나중에 촉박해서 나 진짜 뭐 한두 달밖에 안 남았어. 그래서 기출 문제라도 일단 답안부터 먼저 외워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는 그 방법이 더 맞을지도 모르겠지만 1차적으로 기출 문제가 물론 유사하게는 나오지만 똑같이 100%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한마디로 선생님들 스스로가 그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굳은 살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경험이라고 해야 되나요? 뇌의 흔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길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빌더 문제는 답안을 제공하지 않고 선생님들 스스로 푸시고 그것을 그 카페에다가 올려주시면 저희 교수님들이 피드백을 드립니다. 자, 그랬을 때 피드백을 받아보면 내가 답안을 작성한 것이 충분하다. 아니면 내가 작성한 것이 좀 부족하다. 요거는 조금 더 보완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선생님들만의 길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도 선생님들이 그 길을 아주 잘 찾아가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형성평가 문제는 정답이 제시가 되어 있지만 빌더 문제는 정답이 없습니다. 이제 그런 이유는 그 길을 찾아가면서 선생님들 뇌에 그 길을 찾아가는 흔적을 만들어드리기 위한 거라는 것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1차적으로 이렇게 형성평가 문제와 빌더 문제를 한번 풀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기출문제를 풀어보시라고 권장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1차적으로 우리가 수업을 6월 7일부터 진행을 해서 총 11주간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영양학은 지금 일단은 커리큘럼상 8주인데 이것이 조금 더 길어지게 되면 한 9주 정도로 늘어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리원리하고 식품학 두 개 합해서 12주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일단 기출문제 그 문제풀이가 들어가게 되면 저뿐만 아니라 두 분의 다른 교수님들이 또 진행을 하십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문제 풀어야 되는 기출문제가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촉박하겠죠? 그러면 교수님들이 알려주는 정답을 그냥 수동적으로 받아 적을 수밖에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길을 찾아가는 흔적을 뇌에 남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우선적으로 2023학년도 부터 시작을 해서요. 역순으로 최근에 5년 동안의 기출문제는 풀어보시라고 권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하나씩 풀게 되면 그 5년 정도까지는 푸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 장점은 이 기출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구나 라고 해서 어느 정도 형식, 유형을 좀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N수생 분들은 이미 아실 수 있을 거고 요번에 초수로 도전하시는 분들은 기출문제가 어디에서
뭐 어디에서 나오는지는 저희 이제 교수님들이 분석을 하는 거고, 어떤 식으로 어떤 유형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지 좀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게 되면 선생님들이 공부하실 때 훨씬 더 효율적인 전략을 세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일주일 동안 우리 6월 7일 날 개강하기 전까지 한번 기출문제 최근 연도 거를 한번 풀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저 오늘 이제 어느 정도 종강을 하고 제가 이제 만들었던 교재 2권을 펴봤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펴봤는데요. 중요한 키워드, 예, 제가 암기했어야 되는 것들도 눈에 안 들어오는 것들이 있어요. 네, 너무너무 중요한 키워드가 많습니다. 거기에다가 저는 3과목만 하지만 선생님들은 영양 전공 과목에서 9과목을 하셔야 되잖아요. 얼마나 많아요? 굉장히 많죠? 네,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이거는 암기를 해야 되는데, 암기가 도저히 안 되는, 머릿속에 잘 들어가지 않은, 머릿속에서 그냥 맴돌기만 하는 그런 단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결정적으로 우리는 시험장에서 그 단어를 정확하게 써내야 돼요. 그 용어를 정확하게 써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노출을 많이 시키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네, 노출을 많이 시키는 거면. 그럼 노출을 많이 하려면 이 많은 것을 어떻게 노출을 많이 시키지라고 했을 때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이 제 생각에는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1차적으로 분리를 하는 거죠. 아는 것은 노출을 많이 시킬 필요가 없겠죠. 이미 그것은 확실하게 아는 것이니까요. 그렇지만 미흡하다, 스펠링이 헷갈린다, 용어가 정확하지 않다, 이런 것들은 선생님들 눈에 자꾸만 노출을 시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한 방법은 형광펜으로 그 키워드에다가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요즘에는 투명 포스트잇, 투명 테이프 같은 것도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제 방법인데요. 일단 형광펜으로 선생님들이 잘 기억이 안 되는 부분들을, 그 다음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시험 문제에서 가로 넣기에, 빈칸 채워 넣기에 나올 법한 문제들을 선생님들 스스로 한번 형광펜으로 한번 표시를 해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한번 오늘은 탄수화물로 한번 해보자. 예, 그 다음에 오늘은 만약에 조리 원리를 했을 때 식품의 색깔, 갈변 현상을 한번 해보자. 맛성분을 한번 해. 거기서 이제 주로 단답형 문제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한번 그것을 반복해서 자꾸만 노출을 시키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노출된 단어가 잘 기억이 된다 그러면 그 형광펜으로 칠해져 있던 투명 테이프를 벗겨내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정말 안 외워지던 남은 형광펜들만 더 많이 눈에 노출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이렇게 한번 해서 주요한 키워드를 좀 암기하는 데 좀 도움이 되거나 암기하는 데 좀 한번 전략으로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우리 문제는 단답형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서술형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입형 문제는 6문제, 서술형 문제 4점짜리 문제가 나머지 우리가 23문제니까요. 한 19문제, 18문제 정도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4점 문제 중에서도 서술형 문제가 있고 그냥 단답형으로 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서술형 문제가 거의 전체 한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서술형 문제에서도 중요한 것은 키워드입니다. 예, 저도 학생들 채점을 할 때 보면 길고 장황하게 쓴다고 해서 점수 더 주지 않거든요.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를 반드시 써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핵심 키워드를 얼마나 논리적으로 하나의 문장으로 요약해서 그 다음에 채점자의 마음을 사로잡느냐. 그래서 요약한 문장으로 논리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키워드를 여러분들 선생님들 암기하시고, 2차적으로는 정해져 있는 시간에 어떻게 짧게 논리적인 문장으로 만들어내느냐, 이 연습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6월부터 시작이 되는 기출 문제풀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병행을 하면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답안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교수님들이 답안을 제시하고, 선생님들은 본인이 작성한 답안을 보면서 서로 비교를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물론 어떤 경우에는 교수님들보다 선생님들이 더 아주 깔끔하게 요약 정리를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요약 정리를 자꾸만 하다 보면 그 스킬이 또 늘게 됩니다. 그래서 정해져 있는 시간에 선생님들 뇌에 저장되어 있는 저장 창고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물건들, 모든
그 지식의 자원을 정해져 있는 시간에 충분하게 쏟아 넣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최고의 점수를 고득점을 맞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제가 생각하는 지금 선생님들이 어떤 점을 좀 가장 힘들어 할까, 어떤 점을 지금 좀 준비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렇게 4개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선생님들이 도움이 되신다고 생각을 하면 한번 오늘 당장부터 형성평가하고 빌드업 한번 문제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최근에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이제 상반기 설명회 때 제가 설명을 드린 건데 우리가 이제 수업이 다 끝나고 나서 한번 앞에 있는 슬라이드를 한번 보죠. 그래서 우리가 수업이 끝나고 나서 제가 설명회 때 얘기했던 것들이 얼마나 채워졌는지, 제가 설명회 때 우리가 그 평가원에서는 이런 기준으로 평가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한 4개월 동안 수업을 했는데 평가원에서 제시했던 이런 평가 기준을 내가 수업을 하면서 얼마나 채워졌는지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식품하고 음식은 조리와 가공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음식을 먹고 섭취를 해서 체내에서 대사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식품의 평가원에서 평가 기준은 식품학은 영양소의 구조적인 특징, 일반적인 성질, 저장 가공 중의 변화, 식품색, 향미의 변화, 그 다음에 저장 중의 변화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 어떠신가요? 우리 4개월 동안 이런 부분들이 충분하게 채워주셨다고 생각이 되시나요? 그 다음에 음식을 할 때는 역시나 조리 과정 중에 변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식품학하고 조리 원리는 서로 연계돼서 문제도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저희도 지금 빌드업이라든가 형성평가, 그 다음에 앞으로 그 모의고사 할 때도 많이 기출문제를 많이 참고를 해서 출제를 하려고 합니다. 자, 영양소 같은 경우에는 생애주기 영양학의 한 부분으로 영양학이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서는 크게 이제 평가 기준은 영양소의 종류와 급원, 그 다음에 소화, 흡수, 운반, 영양소의 기능, 영양소의 결핍증과 과잉증, 에너지 대사와 균형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이제 그 문제풀이 과정에서는 요거는 되게 이제 포괄적이잖아요. 그래서 단원별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희소 샘플러스에서 진행하고 있는 문제풀이는 6월 7일 날 개강을 합니다. 그래서 총 11주 동안 진행을 하게 되고요. 저는 수요일 날 그대로 지금처럼 수요일 날 진행을 하고 이금주 교수님 목요일, 배미 교수님 금요일 날 진행을 하게 됩니다. 시간은 조금씩 다르고요. 저는 이제 영양학 같은 경우에는 8주로 해서 2시간씩 해서 16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식품학하고 조리 원리는 6주씩 해서 2시간이니까 12시간, 12시간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지금 생각에는 영양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 시간이 부족할지도 모른다 해서 보강주를 하나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주에 부족한 부분들은 그 주에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진행을 하냐, 우리가 저희 교수님들끼리 3개의 어떤 파트로 나눠서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제안을 주셨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기출문제만 푸는 것은 아니고, 물론 시간도 기출문제만 푸기에도 시간은 많이 부족하겠지만 1차적으로 그 단원에서 꼭 알아둬야 될 개념 정리, 문제를 몇 문제 풀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기출문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영양학은 되게 평가 기준이 포괄적으로 나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영양학 같은 경우에는 영양소별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될 거고요. 2014년도부터 지금 출제되고 있는 유형이 있지만 2008년도부터 2013년도까지는 객관식이나 여러 가지 유형이 좀 달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객관식에서의 어떤 그 지문에서 나왔던 부분들이 또 기출문제에도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출문제 다루는 기출문제는 2008년도 거부터 다룹니다. 그래서 2008년도 거부터 작년 2023학년도 기출문제까지 이렇게 모두 다 다루고 그 단원별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부분은 좀 기출문제가 많이 있을 거고 어떤 부분은 좀 기출문제가 좀 적어서 정확하게 탄수화물 몇 시간 이렇게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좀 이렇게 출제되고 있는 문제가 많으면 조금 시간을 좀 많이
시간을 좀 많이 쓰려고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예상 문제도 아무래도 출제되고 있는 문제가 많다라고 얘기를 하면 예상 문제도 좀 많이 나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출제 빈도에 따라서 그 단원별 문항수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준비를 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상반기 설명회 때 제가 이제 영양학, 그 다음에 식품학, 뭐 조리원리 이렇게 해서 어떻게 전략적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 좋겠느냐라고 했을 때 정리를 해 놓은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기본 개념을 이해하자. 우리가 이거는 4개월 동안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정리하자. 정리하는 것은 일단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정리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것을 그걸 반복적으로 노출을 하기에는 지금 저희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 아는 것과 모르는 것, 그 다음에 내가 좀 잘못 알고 있었던 것, 내가 이해는 했지만 좀 부족한 것,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양소는 특히 영양학 같은 경우에는 점점 이게 뭔가 그 복합적으로 나오는 좀 패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하나의 뭐 탄수화물이다 그러면 탄수화물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단백질, 뭐 지질, 그다음에 비타민, 무기질과 이게 연계해서 나오는 좀 문항들이 좀 있어서 앞으로도 그렇게 좀 복잡한 어떤 구조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좀 보는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업을 처음에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이 영양소는 체내에서 단독으로 대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호작용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업 중에서도 에너지가 충분할 때와 충분하지 않을 때 어떻게 균형이 일어나고 각각의 영양소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면 이런 전체적인 그림이 조금 지금 영양학에서는 그려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제일 처음에 제가 퍼즐을 보여드렸는데요. 선생님들 어렸을 때 퍼즐 맞추는 거 좋아하셨나요? 저는 좋아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빈 공간에 막 어떤 퍼즐을 돌려가면서 이것이 맞을까 저것이 맞을까 고민하기도 하고 그때 다 완성이 됐을 때 멀리서 보게 되면 되게 뿌듯하잖아요. 그래서 다 맞췄을 때 그 순간을 보기 위해서 퍼즐을 좀 좋아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퍼즐은 처음에 선생님들이 퍼즐 하실 때 1차적으로 가운데서부터 맞추시나요? 아니면 바깥에서부터 맞추시나요? 저는 바깥에서부터 맞췄던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도 지금 선생님들의 그 지식의 탱크가 커다란 어떤 그림은 어느 정도 지금 많이 그려져 있으신 것 같고요. 그런데 그 중간중간에 어떤 퍼즐의 몇 개의 조각이 조금 누락이 되어 있다면 그 부분을 이제 맞추면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선생님들 지금 4개월 동안 굉장히 많이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지금 아주 잘하고 계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선생님들의 노력이 절대 헛되지 않고 그다음에 불안해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연히 그 유튜브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스티브 잡스하고 우리가 페이스북을 만드신 마크 저커버그인가요? 그분들이 항상 똑같은 옷을 입고 인터뷰도 하시고 뭐 이렇게 뭐 설명회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그렇게 물어봤대요. 왜 이렇게 같은 옷을 입으시냐 했더니 자기는 매일매일 결정할 게 너무 많아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은 그 고민으로부터는 조금 해방이 되고 싶어서 똑같은 옷을 입는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의 에너지 아니면 사람의 어떤 에너지 자원인가? 에너지원인가? 이것의 총량은 정해져 있다. 누구는 더 많지 않고 누구는 적지 않고 자기가 쏟을 수 있는 그 에너지 그 총량은 정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필요로 하는 것에 얼마나 집중하고 얼마나 전략을 세우느냐가
그 사람이 목표로 하는 꼬린점에 얼마나 빨리 도달할 수 있는지가 결정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그 말이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생님들 불안하고 아니면 내가 이거 지금 하는 게 맞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한마디로 쓸데없는 에너지를 소모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생님들 아주 잘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더 잘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를 우리가 다른데 불안한데 쓰지 마시고요. 나는 지금 잘하고 있어. 지금 앞으로도 더 잘할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그 에너지를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세우고 어떻게 그 계획을 하는지에 모든 에너지를 쏟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요 관역도 설명회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우리가 아마 지금 상반기 지금 4개월 끝났잖아요.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 파란색 라인까지는 선생님들이 들어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은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정확하게 점수를 높이려면 관역의 정중앙에 맞춰야지 정확한 점수, 그 고득점을 획득할 수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때요? 많은 연습을 하게 되죠. 우리가 양궁 선수들 보게 되면 정말 많이 연습을 하게 되고 어떤 경우에는 막 눈을 감고서라도 아니면 어떤 분들은 바람의 뭐 어떤 방향에 따라서도 정말 그 관역을 향하는 활의 방향이 달라지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연습을 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지금 생각하기에는 선생님들이 여기 파란색 라인까지는 들어오신 것 같아요. 그럼 빨간색하고 노란색을 향해서는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연습을 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정확하게 아시는 것이 시간을 많이 절약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다양한 문제를 좀 접해 보시는 것이 굉장히 훌륭한 연습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것들을 우리 지금 희소에 우리 세 분의 교수님들께서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선생님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제가 마지막에 하고 싶은 말씀, 이것도 제가 이제 설명회 초반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말을 하는 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많이 설레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동원을 응원합니다. 자, 요거는 제가 이제 설명회 때 얘기를 한 거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선생님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는 더 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지금처럼 하시다 보면, 절대 불안해하지 마시고 그러면 에너지 낭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안해하지 마시고 지금도 잘하고 계십니다. 합격의 순간은 곧 선생님들의 것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순간이 11월 달에 많은 분들한테 할 수 있을 거라고 저 또한 믿고 있습니다. 자, 선생님들 그동안 수고하셨고요. 이번 여름에도 저희 희소 샘플러스에서 준비하는 교수님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전략을 아주 잘 짜고 계획을 세워서 정말 11월 달에 정중앙에 관역을 마치는 모든 선생님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예, 수고하셨고 앞으로 저희와 함께 하시면 굉장히 더 좋은 결과가 날 거라고 믿습니다. 선생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6월 7일 날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